기자회견 원래 박수 네. 치고 이러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너무 가슴속으로 우리가 너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고 두서없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참 분수령이 정말로 큰 이 부정선거에서 한국 자유민주 그 사건에서 정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 질의 그리고 가급적 이 관련된 것으로 오늘 공판과 또 조금 확장한 부정선거 관련된 것으로 질의를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2차 공판 때 그 검찰 측 증인인 구리시 선관위 직원이 횡술수설로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판사가 오히려 그 횡술수설을 바로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정규심의 경우에는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불구속사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구속사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우리 이 사건을 담당하는 맡은 변호사 입장에서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판사님 재판 진행 태도로 봐서는 우리가 괜히 불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판사님들은 이제 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그냥 증거라고 제시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통과시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거를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도 충분히 신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도주와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으면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불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또 적어도 대한민국의 그 사법제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 법관들을 이제 신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을 하고 억울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재판을 통해서 밝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재판제도는 충분히 재판부를 존중을 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습니다. 네, 죄명이 절취 아닙니까? 네. 절취면 절취한 증거가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검찰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거든요. 피고인이 이제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면 피고인이 억울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래서 증거가 미약할 때는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이제 그런 걸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번 있었던 재판에 많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명선거통연합회 상임대표 김철영입니다. 재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 재판과 오늘 또 오늘 3차 공판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아주 참 멋진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일상하게 입장을 해가지고 5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제 증인 신문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공판 중심주의, 공판 재판정에서 하는 증언이 가장 증거를 채택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여기서 지난번 5명의 증인들이 그야말로 아주 지리멸렬 단 한 사람도 이정원 피고가 투표용지를 봉투에서 찢어서 봉투를 꺼낸 거를 봤다는 얘기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5명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 아주 지리멸렬해서 사실상 검찰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증거 채택이 안 될 공산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런 증인은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가 그 증거로 채택한 제출한 검찰이 제출한 그 봉투 찢어진 봉투에서 이종원이의 타액에서 묻은 DNA와 구강 채취 키트에서 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종원이가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검찰청 DNA 분석과에서 한 결과를 증거로 신청을 했는데 그 역시 지금 오늘은 이제 다시 저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 측에서 뭐냐면 그때는 날도 덥고 땀이 흐를 때도 아니고 또 땀에서 흐른 것인지 아닌 건지를
DNA 분석과에서 한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 구강 채취 키트하고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리고 싶다. 구강 채취 키트에서 채취한 솜으로 한 거를 거기다 묻혀놓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 이종원이가 만약에 내가 거기서 투표용지를 꺼낸 것이라면 당연히 지문이 묻어있을 텐데 지문은 왜 신청을 하질 않고 타액인가 그런 거에서 뭐 묻은 DNA가 내 입에서 꺼낸 거하고 같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만 하느냐 하고 피고 이종원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통쾌한 항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재판 때는 반드시 지문은 없고 어떻게 지문 없이 좋은 봉투를 찍고 어떻게 지문 없이 타액만 묻느냐, 또 4월 15일 날 그 날이 시원한 때 무슨 땀이 흐르느냐 하는 항론이 다음번 재판 때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14일 날 4시, 오후 4시에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14시 같은 곳이죠.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선옥사님께서 조금 짧게 말씀. 네. 아주 짧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이종원 선생님은 공익제보자잖아요. 네. 근데 공익제보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개표 참관인에 갔을 때 한 통에서 수태동과 인창동에 그럼 한 지역구에서 한 통에 보면은 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가 두 가지 색상이 나왔어요. 하나는 연두색, 하나는 하늘색 나는 그런 두 가지 색상이 나와서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집어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졌다. 누가 투표한 박스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증거가 인창동과 수태특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원 씨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CCTV를 확인을 했더니 경찰이 들어와요. 근데 선관위 직원이 내쫓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이종원 씨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항의를 할 수 없고 경찰도 내쫓으니까 바로 제일 앞에 단상에 나가서 선관위 위원장을 부릅니다. 선관위 위원장님, 어떻게 한 통에서 두 가지 투표용지가 나옵니까? 그것도 인창동과 수태통에서. 그래서 이거는 표를 바꿔치겠다는 증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거위원장이 와서 보고 두 가지 색상이 맞군요. 두 가지 색상이 맞는데 그냥 우리를 좀 믿어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도 공익제보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이 표를 다 바꿔쳤구나. 그리고 남바 번호가 찢어지지 아니한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사실 투표하고 남으면 그 남은 잔여 투표 용지는 반드시 봉투에 담고 봉인을 하고 한 번 한 것도 아니죠. 여러 번 봉투에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 한 장도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절취번호가 있는 거는. 그래서 지역구 선관위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명의 증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던 잔여투표용지는 모두 다 개표장에 들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4.15 총선과 6.13 지방선거, 5구 대선도 잔여투표지는 어디로 들어갔다? 개표장 안에 들고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증인을 썼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100표를 뒤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 다 가고 끝날 쯤에 참관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200장을 도장을 찍어서 두면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판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100표가 뒤지면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100표가 뒤지고 있어. 아침 6시, 7시까지 남아있는 개표 참관인은 없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되면 다 갑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 넓은 지역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관행상 잔여투표지 모든 것은 개표장 안으로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5명이 동일하게.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런 사건이지 않겠습니다. 왜 거기에 들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종원 씨는 봉투를 찢었다고 하는데요. 봉투에는 지문이 묻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과학수사에서 DNA, 땀, 그때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제가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촬영 CCTV를 제가 직접 다 확인한 결과 이종원 씨는 마스크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거기서 외부로 나간 거는 화장실하고 커피 먹으러 나가는 거밖에 없었어요. 거기 앉아 있다가 왔다 갔다 6시간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7시간 정도. 그런데 이 검찰이 낸 거는 봉투를 찢었는데 봉투가 또 탔어요. 봉투가 탔는데 지문은 없대요. 땀방울만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땀방울 한 방울이 입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그 DNA하고 같다는 거예요. 땀에는 DNA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카이스트 석자 교수님 말씀이에요. 땀에는 DNA가 없는데 땀에서 흘러서 떨어질 때 땀하고 함께 상피세포나 세균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땀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피코 단위 1조분의 1로 연구를 했을 때 그 땀에서 함께 떨어진 그 세포균과 입에서 나온 입속에 있는 그 균, 그거를 조사했을 때 그 균이 그 사람 몸에서 있었다. 그래서 DNA가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월 15일 날 땀이 아무도 안 났어요. 땀이 흐를 때가 아니에요. 덥지 않았어요. 추웠어요. 저녁에는 추워서 잠바 입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땀을 한두 방울 묻었다. 그런데 지문은 또 없었다. 이게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원 씨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공익제보를 하고 나라를 발이 세우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검찰과 이 선관위가 오히려 역으로 집어넣은 거죠. 너네들 입 다물어. 공익제보자 보호법. 그렇죠.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구속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이 죽었다. 법은 이미 민주주의 법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이 재판 과정을 좀 봐주시고 우리 4.15 총선과 특별히 2017년 5구 대선도 불법입니다. 투표용지 2가지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했어요. 문재인도 표 바꿔치기한 장본인이고 6.13 지방선거도 그리했고 4.15 총선도 그랬고 4.3 창원 통영도 표 바꿔치기하고 전기까지 내려가지고 표 바꿔치기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이대로 선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밝혀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회가 왔어요. 문재인 당장 내려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지금 서양기 목사님, 김철영 회장님 계속해서 수고해주고 계시고 이종원 선생님 국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종원 선생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 살리고 계신 거죠. 방금 전에 호송 차량으로 지나가셨거든요. 네. 그의 안위를 각자 다 빌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맞죠? 네, 수요일 네, 네, 2시에 맞습니다. 또 4차 공파 네. 4시 같은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께도 계속해서 뜨거운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분 정도만 2분 왜냐면 뒤에 분 길면 다음 분이 못해요. 그러니까 2분 짧게 하셔갖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국 실천본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이 무슨 이 세상입니까? 빨갱이 세상입니까?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원 대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억울한 지금 감옥 생활을 자치단체장, 중국에다가 차이나타운 팔아먹는 놈들, 그 다음에 4.15 총선 국회의원 가짜
공산주의법을 만들기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전 세계 만방에 다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정원 대표는 무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으로 이 증거를 보존하기에 앞장선 이정원 대표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짧고 굵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 또 한 분 하실 분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 제이가 한번 저기에. 네네. 예, 우리 선생님은 민주주의의 분수령, 요번에 부정선거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나 할 줄 모르겠네. 저는 이정원 동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쟤들이 주장하는 저 논리를 파고들면 쟤들은 증거 자료를 조작했다, 아니면 우연히 일치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선거가 끝납니다. 이 부정선거가 완전히 만천에 밝혀질 것이고, 이 소송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대구, 대전, 서울, 부산 다 있습니다. 소송이. 이 소송이 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원 동지는 확실히 이번에 이 4.15 부정선전에 4.15 부정선거 진상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재판에 참여해 주신 또 무슨 말씀? 잠깐. 재판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계속해서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이 국민들께 호소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이정원 공익제보자 3차 공판 관련 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